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얼마를 준비해야 할까?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답을 내놓지만 정작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금액을 모르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당신의 통장에 반드시 필요한 그 비밀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3가지를 통해 은퇴 준비가 왜 적정 금액을 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필요한 생활비 계산. 김 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일하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 58세의 직장인입니다. 그는 평생을 바쁘게 살아오며 집 한 채와 소액의 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은퇴 후 생활비를 제대로 계산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금융 전문가의 조언으로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매달 생활비, 의료비, 여가비 등을 세세히 나눠 계산해보니 은퇴 후 한 달에 약 25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후 그는 퇴직금을 일부 투자해 연금 상품을 추가 가입하고 예비비로 통장에 일정 금액을 별도로 비축했습니다. 이로써 김 씨는 비상 상황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메시지: 예상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준비하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이 여유 없는 상황에서도 시작한 노후 준비. 박 씨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늘 바쁜 일상을 보내던 52세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월급의 대부분을 자녀 교육비와 주택 대출 상환에 사용했기 때문에 은퇴 준비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은퇴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박 씨는 급여에서 매달 20만 원이라도 떼어 저축을 시작했고 주식과 채권을 소액으로 분산 투자했습니다. 이제 박 씨는 퇴직 후 필요한 최소 생활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저축과 투자로 일정한 금액이 통장에 쌓이고 있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금액도 꾸준히 모으다 보니 10년 후에는 꽤나 든든한 재정적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핵심 메시지: 여유가 없더라도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 지속적인 저축과 투자를 통해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투자 실패 후 다시 시작한 노후 자금 마련. 이제 60세가 된 송 씨는 한때 잘 나가던 회사원으로 퇴직 직후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큰 손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재정적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걸 재정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가장 중요했던 건 남아있는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였습니다. 송 씨는 남은 자산을 신중히 계산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매달 필수 생활비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장에 예비비로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송 씨는 생활비를 충당하면서도 긴급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지출도 더 이상 그에게 불안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송 씨는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며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큰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남은 자산을 잘 관리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면 노후에도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준비는 단순히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얼마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례들을 통해 보듯 통장에 여유 자금을 준비하고 적절한 투자와 저축을 통해 재정적 완충지대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매달 이 금액을 정하고 꾸준히 모아둔다면 은퇴 후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할 비밀 금액, 그것이 바로 당신의 미래를 지켜줄 첫걸음입니다.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다룬 첫 부분에 이어 이제는 보다 심층적으로 전문가 칼럼 형태로 적절한 금액 산정과 관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제 전문가들은 은퇴 후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들을 강조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예비 자금입니다. 이 예비 자금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당신의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비 자금의 필요성: 단순한 저축 이상의 의미. 많은 이들이 은퇴 후에는 은행에 예금된 자산과 연금만으로 충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는 항상 변화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 환경 또한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예비 자금은 필요할 때 유동성을 제공해 줍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비 자금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간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 금액은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금액 산정 방법. 어떤 금액이 내게 적절한 예비 자금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월 평균 생활비를 산출해야 합니다. 생활비는 주거비, 식비, 교통비, 여가비 등을 포함하며 의료비와 같은 예기치 못한 지출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6개월에서 1년치의 생활비를 곱하면 적정 예비 자금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최소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의 예비 자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만약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자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추가 예비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금액을 설정하고 통장의 일정 부분을 비축하면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재정적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례 현명한 은퇴 준비의 실제 예시. 전문가들의 실제 경험을 통해 살펴보면 예비 자금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2세의 김모 씨는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을 유지했지만 갑작스러운 수술로 인해 큰 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김 씨는 다행히 은퇴 전 비축해둔 예비 자금 덕분에 빚을 지지 않고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예비 자금이 주는 안정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자녀들에게도 미리 대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58세의 이모 씨는 은퇴 후 부동산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봤지만 통장에 비축해둔 예비 자금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저축이 아닌 지속적인 예비 자금 마련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전문가의 조언. 예비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는 예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입니다. 전문가들은 첫째로 단기 투자나 고금리 저축 상품을 활용해 예비 자금을 마련할 것을 권장합니다.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로 은퇴 전에는 생활비의 일부를 꾸준히 절약하고 이를 예비 자금 통장에 따로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예비 자금을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규칙을 세우고 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셋째로 예비 자금을 조성할 때는 너무 과도한 투자,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 안전성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예비 자금은 생활의 안전망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주식이나 변동성이 큰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나 고금리 적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예비 자금의 장점과 심리적 안정감. 예비 자금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심리적인 안정감도 제공합니다. 은퇴 후 불확실한 상황이 올 때 예비 자금이 없다면 심리적인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 상황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통장에 비축되어 있다면 어떠한 위기에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롭고 예상치 못한 도전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그러한 시기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예비 자금입니다. 이 글을 통해 강조한 것처럼 현실적이고 충분한 예비 자금은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주어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당신의 미래는 지금 준비하는 손에 달려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이 금액을 통장에 준비해 둔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